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요, 이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2부에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2부를 책임져줄 전문가 나이트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쉬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지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오늘 날씨가 그래도 제법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우리 국내 증시는 조금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3월 이렇게 좀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그런 만큼 좀 괜찮아질지 한번 지켜보면서 오늘도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꾸려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시고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전문가님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 오늘 8시부터 9시까지 방송해 주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한 줄평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증시를 보고 한 줄평 들어보는 시간.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장 증시를 보고 소나기 or 장마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소나기 아니면 장마라는 이야기인데 소나기였으면 좋겠거든요. 소나기이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장마면은 너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좀 네. 침체됐었는데 네네. 계속해서 더 침체되면 우울할 것 같아요.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이제 V자 반등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국내 증시가 크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2021년 6월부터 네. 3,300을 찍고 지금 그러니까요. 2,600포인트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금 8개월, 9개월 가까이 됐죠.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국내 증시가 이 충격 여파를 잘 흡수를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리고 대형 IPO, 한국 증시만의 지금 이슈로는 대형 IPO들 때문에 좀 크게 밀렸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월달 FOMC 회의 결과 뭐 지정학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면밀히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 시점이 소나기였고 이제 그친 다음에 좀 따뜻한 그런 3월달이 됐으면 한다라고 이렇게 한 줄평을 올려봤습니다. 정말요. 날도 이제 점점 풀려가는데요. 내일부터는 좀 영상을 기대해 볼 만한 날씨가 이어지는데 과연 주식시장에서도 따뜻한 훈풍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자세한 시황 상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지정학 리스크를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아까 이렇게 좀 방송 이렇게 오면서 좀 잠깐 체크를 해봤는데 유럽 증시가 지금 되게 큰 폭으로 출발을 했다가 네. V자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기사를 좀 체크를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나토 가입을 뭐 포기를 한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확정적인 발언이 아니고 협상이 오늘 9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또한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3차 회담이죠, 오늘이. 네, 근데 요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요번 주 이제 9일이면 수요일이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대선은 굉장한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6개월 동안 코스피는 전통적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대선 관련 주들과 이렇게 정책 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말씀을 안 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원유 가격과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굉장한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130달러를 찍고 지금 미국에서는 2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 섞인 그런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투심을 좀 많이 흔들고 있는데 저는 갈 수도 있겠죠. 갈 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란의 핵 협상과 그리고 베네수엘라 제재 여부 이런 것들도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우려하긴 이르고 좀 더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다. 좀 긍정적인 뉴스로는 지금 양회에서 중국에서 이제 왕이 외교부 장관이죠. 외교부 장관이 발언을 했는데 러시아 관련 스탠스 이런 부분 말고 우리 한국과 관련해서는 라이벌 구도가 아니고 우리는 너희와 이제 파트너다 뭐 이런 식의 좀 우호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 수혜주들 있죠. 수출 관련해서 뭐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화장품 관련 이런 섹터들도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조금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좀 주춤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 다시금 고개를 더 들 수 있을지 또 궁금한데요. 오늘장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고 이 다음 코너 넘어가서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 이야기 나눠볼 시간인데요. 오늘 장이 좀 코스피와 코스닥이 다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이 없긴 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에버타임입니다. 현대에버타임인데요. 16% 오늘 강세를 보였고 최근에 이 산불 발생 여파 속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급등을 했어요. 주말 내내 뉴스 기사가 산불에 대한 기사 정말 많았거든요. 네. 너무나 우려스러운 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다 진짜. 네, 좀 어이가 없는 뉴스였었습니다. 맞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금 뭐 10여 곳이 넘는 곳이라고 해요. 산불이 지금 발생하고 있고 이 여파로 인해서 네, 현대에버타임이 급등을 보였는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에버타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현대에버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중장비 그리고 이제 소방차 제조 업체라서 이 투자자분들이 이 산불 소식에 아마도 다 검색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소방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현대에버타임이라던가 아니면은 파라텍이라던가 파라텍 같은 경우에 스프링클러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EM플러스, 뭐 우진 INS 이런 종목들이 크게 장 초반에 갭상승 출발하면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종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두산 밥캣이라던가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등과 같이 건설 중장비를 좀 만들고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현대에버타임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차트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크게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네요. 언제부터 하락을 한 거죠? 작년 날짜가 안 나오네요. 지금. 네. 네네. 흐름을 살펴보면 꽤나 하락 추세. 작년 한 8월, 7월 역시나 이때부터 이렇게 지수와 크게 같이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네요. 8,100원 했던 주가가 한 50% 좀 네.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우스가 계속 안 먹는데 네, 그러면서 이때는 11월 달에
이때가 아마 11월 19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 밥캣이 크게 중장비 관련 이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느냐? 미국의 인프라 네. 법안이 통과가 될 아.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에 그렇군요. 건설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수출 잘하는 이런 중장비 업체들이 호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캔들을 보게 되면은 크게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고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일도 마찬가지죠. 이 오늘도 좀 윗꼬리 많이 60일 달았죠. 이평을 밟았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크게 달고 지금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종목 관련해서 그 산불 관련해서는 단발적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 재료가 오픈된 상황이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 주식 격언이 있듯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또 공략을 해야 될까라는 이런 의문점들을 가지실 텐데 저는 좀 섣부른 판단이지 않을까.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좋은 종목들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좀 이슈를 받는다 그렇다라면은 뭐 단타적으로는 접근을 할 수 있겠죠. 무조건 이 종목 안 좋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종목 뭐 수급 현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 에버타임의 지금 수급 현재 동향 개인들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아, 담아주는 그랬군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재무 같은 경우에도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좀 분석을 해 보니까 이 그 중장비 만드는 그 뭐죠? 이 굴착기에서 이렇게 땅을 부시는 그런 콘크리트 부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현대두산 인프라 코어랑 그리고 지금 볼보 그 중장비 그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매출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빗대어서 저는 이 종목 그냥 단발적 이슈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다. 그냥 이런 종목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 정말 한 몇 개월 만에 한 번 터졌어요. 그렇네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접근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른 좀 정리를 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 거군요. 단타적으로 네.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단타적으로 하셔야 좀. 되고 중장기적으로 한 번쯤은 모멘텀이 있을 수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그 인프라 투자 BBB 네.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슈를 받을 수 있겠죠. 한 번씩. 네, 그런 것들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중장기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에 대한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가 이 내용 고형체 의약품 제조시설 이 GMP 적합한적 승인 소식 속에서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국 BNC 오늘 장중에는 17,000원 선을 넘어가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6.19% 종가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7%, 6%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역시나 장 초반에 좀 급등세 거세면서 14,550원의 시초가가 16,650원 선의 고점을 찍고 윗골이 좀 달면서 내려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코로나19 치료제 안트로퀴노놀 관련해가지고 네. 4월에 미국 FDA 긴급 승인 사용 신청 예정이 있는 소식 속에서 계속적으로 관심 받았던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업체인데 결국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셨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종목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고 네. 긍정적으로 봤던 종목입니다.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네,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네요. 지금 9월 달부터 하염없이 이렇게 밀렸는데 네. 지금 재료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15,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깃발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에서 계속 깃발령을 보여주고 정말 있다라는 깃발이네요. 거는 네.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도 열려 있고 그리고 하방으로도 열려 있는데 재료가 있는 상황인 만큼 15,000원 라인을 기준 잡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지금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 15,000원 라인을 이탈한다면 5,000원까지 가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되면은 진짜로 정말로 좀 많이 힘들겠죠. 고생을 좀 네, 오래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 줄 때 좀 챙기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 또한 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국 BNC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오늘장 이슈됐던 일동제약. 이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이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부스터샷이 2상과 3상 1차 평가 지표 충족 속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어떠한 내용이죠? 일동제약 4%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두 가지 재료인 거죠. 부스터샷, 네, 2상, 3상, 요 2상과 3상을 이렇게 한꺼번에. 네, 공고를 네. 한다라는 이슈와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시오노기 제약에서 네. 경구용 치료제죠. 먹는 치료제. 요거 사용 승인, 긴급 승인을 한다. 이 소식 속에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일동제약은 지금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좋았어요. 알고 네. 있어요. 네.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일동제약 차트.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이렇게 이슈를 받을 만한가라고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지금 엔데믹으로 가는 이런 시점에서 소화제 네. 개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료의 크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꾸준히 지금 좀 올라왔네요. 꾸준하게 상승, 조정, 네. 그리고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지금 계속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작년 지지받을 때서 하반기부터. 네, 이렇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저점을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강하게 슈팅이 나오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다시금 슈팅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지금 차트에는 안 나오는데 차트를 환경을 좀 설정하도록 할게요. 네, 일동제약 차트 전문가님께서 꼼꼼히 분석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지금 5만 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이 종목 여기 이 라인이겠죠? 47,000원, 47,000원 네.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현재 가격은 5만 100원인데 지금 4만 7천 원 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래프 보여진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거든요. 일동제약, 부스터샷, 2상과 3상 이 평가지표 충족 승인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세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은 효성 OMB 살펴보도록 하죠.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승 우려 지속 등의 오늘 상승세 보인 효성 OMB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14,6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하루 흐름. 네, 효성 OMB는 오늘의 하루 흐름 어땠을까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오늘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고 상한가 기록한 뒤에 윗꼬리가 좀 달리지 않는 모습, 장 막판까지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요즘에 굉장히 뜨겁죠. 곡물 가격 지금 상당히 많이 70%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밀과 옥수수 이런 그 곡물이 수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크게 상승한 요인도 있겠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이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곡물들이 지금 많이 수확을 못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곡물 관련주, 비료 관련주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지금 효성 OMB, 네, 효성 OMB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살펴보죠. 효성 OMB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계속해서 곡물 가격 70%나 상승을 했군요. 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한 상승세를 좀 꾸준한 보이는, 상승세라기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2월 달부터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이슈가 받으면서 네. 정말로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와 비슷한 차트들이 사료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팜스토리라던가 현대바이오, 이지바이오 네. 그리고 뭐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 단기 과열까지도 걸리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전고점인 1, 2, 3, 세 번째 지금 찌르면서 크게 올라가는 신고가를 갱신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종목 지금 진입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올라타셔야죠. 단타적으로 접근을 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14,000 라인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여기를 기준 잡고 여기가 무너진다라면 다시금 10,000원까지도
그리고 8,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전략들을 확실하게 기준을 잡고 이렇게 공략하시길 바라면서 이와 비슷한 종목들 제가 팜스토리도 말씀을 드렸는데 팜스토리도 2월 달 초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죠. 음봉들이 좀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고 있다. 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공략했던 미래생명자원의 경우에도 비슷한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종목들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이 지금의 상승세보다 2배, 3배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재료가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 세계 최초 혹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 뭐 이런 단어들이 수식어가 붙었을 때 굉장히 큰 상승세가 나오는데 지금 사료 관련주 벌써 시장이 다 알고 있죠. 많은 투자자분들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물대도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타적으로 접근하되 컷은 명확하게 잡고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여기까지 효성 OMB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툴젠입니다. 툴젠은 주가가 오늘 많이 상승을 했네요. 23%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경북대 수의과 대학과 이 수산생물 분야 연구 협력을 협약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툴젠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산생물 관련이군요. 최근 들어서 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소식 속에서 수산 종목들 상승을 했던 흐름도 있었는데 툴젠은 오늘 14.87% 상승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툴젠 많이 저도 이렇게 오늘 보면서 네. 작년 12월 10일에 이렇게 코넥스에서 이전 상장을 한 업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좀 살펴보니까 유전자 치료 관련해서 굉장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세계에서 최초로 이 유전자 가해를 이용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좀 그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치료가 있는데 네. 그거 관련해서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발명을 했다. 음.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등록은 아닙니다. 아직 출원을 했는데 그 기술이 뭐냐? 질병이라던가 아니면 희귀 질병, 희귀 뭐 이렇게 그 장애 같은 네. 것들을 유전자를 잘라서 어허. 새롭게 이렇게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사업화까지도 진행한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쉽겠는데 네. 한마디로 기대감이 만연한 종목이라고 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차트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작년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지금 상장했었던 시점이 이렇게 이때죠. 아하. 그렇군요. 12월 10일 날 이렇게 상장을 했다가 크게 상승했다가 그 이후로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는 종목임은 분명하고 지금 하락주대 상단 라인을 돌파해줬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오늘 이슈가 재료의 크기가 경북대학교 수산생물학 분야 연구 계약 체결? 연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지금 연구를 하려고 협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네요. 기대감은 있을 수 있어요. 네.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언가 수산 대체 자원 에너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지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재료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또 이 기사가 2월 달에 나온 기사네요. 네네. 네, 2월 14일에 협약을 체결한 소식이 오늘 다시 또 다시금 부각을 부각을 받는 하면서 모습이니까 네. 정말 오를 종목이 없었다라는 생각도 정말 드는데요. 얼마나 시장에 네. 주도 테마가 없고 네. 주도 종목이 없는지 정말로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돌아가는데 그렇군요.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는구나. 네. 그만큼 시장이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네. 이 종목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참치라던가 연어 이런 것들 수산 자원 관련해서 이 곡물을 대신하는 그런 수산 자원 관련해서 이런 획기적인 양식을 한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저는 크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툴젠이라는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에서 9개국밖에 가지지 못한 그런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네. 점은 긍정적입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공략을 해야 될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틀전에 대한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장 종목 클래스 코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전문가님의 필살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현재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빠르게 가능하신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께서 꼼꼼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이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주실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도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 전략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 두어야 할 종목에 대해서 가지고 와 주셨거든요. 전반적인 지수의 하락과 함께 반도체 테마 주가들도 많이들 떨어졌습니다. 뭐 고점 대비 50% 넘게 하락을 한 종목들도 많고요. 삼성전자 오늘 7만 원 선이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이제 좀 저평가되었다. 이제 저가로 좀 매수를 하자라는 뜻으로 좀 느껴지는데요. 관심 두어야 할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가 작년부터 굉장히 좀 힘을 네. 못 썼죠. 그렇죠. 기대감은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이 정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봐도 코스피 시총의 25%를 감당하고 있을 만큼 네. 그렇게 비중이 있는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7만 전자를 깨는 듯이 그렇게 모습을 보여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12만 원 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PCB 기판 관련주들은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아마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심텍이라던가 코리아 서키트, 이스페타시스, 대덕전자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초보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거의 100종목 가까이가 될 텐데 이 종목들 다 어떻게 접근을 못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려서 PCB 관련 이런 4개의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이렇게 왜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고 상승했는지 그 이유는 다른 여러 요인들도 있겠지만 기판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겠죠. 그 PCB 인쇄 회로 기판이라는 게 2014년도 말에 네. 이제 DDR3에서 DDR4로 램이 넘어가면서 네. 이 교체가 다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열심히 그 기판을 찍어내니까 계속적으로 크게 상승을 했겠죠. 그렇군요. 근데 22년도 올 상반기에는 인텔과 지금 AMD에서 이 CPU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찍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임박했다. 그 기대감에 지금 작년 11월부터 올라왔고 지금 4종목 다 굉장히 강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종목들을 지금 매수하라 아니면은 지금 진입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추천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필살기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네. 네. 그러면 요 그 PCB에 관련해서 우선은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말에 이제 전격적으로 DDR4로 다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300원이었던 주가는 100%가 상승하면서 6,600원을 찍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다면은 21년도 말부터 이렇게 3,300원 라인을 거짓말처럼 찍고 그리고 네. 7,600원까지 올라가는 130%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네, 그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네, 최근에 정말 좀 오타가 있네요. 있었죠. 코리사. 네. 이 7,500 코리사라고 돼 있네요. 코리아 서키트. 네. 7,500원에서 14,500원까지 90% 네.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었는데 요번엔 어땠느냐? 요번에는 12,500원 라인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가 지금 3만 원이 넘어가면서 150% 와. 크게 상승하는 몇 개월 만에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 기판 관련주들 좋다 하는데 막상 올라타기가 너무 무섭죠. 그러네요. 이런 너무 종목들 높네요. 같은 경우 급등 후에는 급락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지금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IS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판에다가 소켓, 부재료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업체인데 400%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엄청 14년도에 상승했네요. 10,000원이었던 주가는 40,000원을 찍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22,500원이었던 주가가 36,000원, 55%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조정을 주었는데 기회를 줬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저희 보유 종목,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보유 종목으로 수익 중인 ISC로 네.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굉장히 예쁘죠, 차트가. 네. 이 14년도에는 상장을 하지 않았던 종목인데, 이 소부장적인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틀에서는 상승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120%가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PCB 기판을 찍어냄에 있어서 PC CSP라는 방식과 그리고 BGA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CSP 방식 같은 경우에는 쉽게 칩과 이 기판이 같은 사이즈여서 이 모바일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네.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고, BG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좀 큰 기판들, 그러니까 뭐 슈퍼컴퓨터 아니면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그런 뭐 데이터 베이스를 만드는 그런 부품, 그 컴퓨터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율주행이라던가 AI 서버 이런 것들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아까 4개의 업체를 말했는데,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더욱 대장격의 종목이죠. 네. 네. 이 삼성전기에서는 1조 원을 작년에 투자를 하면서 BGA 관련해서 PC BGA 방식을 지금 전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 관련 업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기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LG이노텍, 지난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네. 4천억 원이 넘는 규모로 그 전장 사업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잖아요, LG가. LG이노텍이. 네, LG이노텍이 4천억이 넘는 규모로 경북 구미에다가 지금 신규 투자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덕전자가 지금 4천억을 작년에 투자를 했죠. 그랬군요. 네, 이수페타시스랑 심텍이랑 코리아 서킷이랑은 지금 PCB를 만드는 그 부품이 아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덕전자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대덕전자가 지금 쌍고점을 두들기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차트 네네.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50원에서 네. 지금 여기를 뚫어주려고 원, 네. 투, 지금 두 번째 두들기고 있다가 살짝 조정이 왔는데, 지금 상승 추세에 무너뜨리지 않고 예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쌍고점을 두들기고 있다. 근데 이 기업이 심텍이라던가 아니면은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보다 상승세가 좀 완만했었습니다. 매출이 나빴느냐? 그것도 아니고, 수급이 안 좋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더 갈 종목이었는데 좀 덜 움직였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지금 신규 투자 기대감이 아직 미반영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더 좋은 종목이 이것보다, 이 종목도 정말 좋지만 네. 더 좋은 종목이 저는 지금 컨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것이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대덕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 네네. 그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죠. BGA 관련해서 BGA 관련해서. 네네, FC BGA 방식의 네. 그 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부가가치 산업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14년도에 그렇게 100%에서 400% 이렇게 상승하는, 네.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기업, 그리고 매출 실적과 영업이익 모든 것들이 양호하고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또한 지금 상당히 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24년 반도체 랠리 상승만큼 100%, 400% 가까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이 히든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셔야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바로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찍기 어려우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다음 코너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소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노란 톡방에 남겨주시면요.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 중에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주셔서요.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 어떤 고민일까요? 네, 애니능률 종목 고민 있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이라고 하고요. 비중 10%, 오늘의 종가 사용한 애니능률 살펴보시면 오늘 9.96% 하락을 하면서 1,850원 선까지 내려온 종목입니다. 애니능률 오늘 12,000원에서 시초가를 시작을 해서 오늘 10% 가까운 하락률이 있었네요. 매수가는 15,000원, 비중 10%.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 교육 서비스 전문 기업이죠. 애니능률. 지금 15,000원에 진입했다는 건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단타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지금 못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이슈가 있었었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10,000명, 2만 맞습니다. 명 올라가다가 갑자기 지금은 17만 명, 20만 명 간다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엔데믹 상황이죠. 네. 네, 그러면서 주가도 덩달아서 좀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좀 크게 음봉을 좀 보여주었네요. 네.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교육 서비스 관련해서 좀 크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8, 90년대만 보더라도 그 교육 인구가 많았었잖아요.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인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학생 인구가 약 한 15만 명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거기에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관련해서 네. 질 좋은 서비스들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데 네. 지금 좀 사양 산업이 되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욱 퀄리티 높은 그런 수업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좀 양날의 검이 좀 존재하는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지금 밀린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만약에 이 10,000원짜리가 무너진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상상하기가 힘들죠. 그렇네요. 빠이짜이지에. 너무 밑으로 내려간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지금 지지 라인이거든요.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진입가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전 고점인 3만 원 라인까지도 좀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굉장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지금 10,000원 라인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지지가 무너진다라면 정말로 자식을 물러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10,000원 라인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서 15,000 부근, 진입가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좀 비중을 덜어내시거나 아니면 환승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애니능률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은 롯데렌탈에 대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4,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신 가운데 작년에 또 상장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죠. 롯데렌탈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4,000원이라고 했는데요. 비중 20% 꽤나 묵직하게 가지고 계시고 오늘의 종가 상황 롯데렌탈 얼마일까요? 네, 38,400원. 현재 지금 매수가에서는 수익권에 계신 상태입니다. 오늘 2% 하락세가 있었지만 그래도 수익에 계시는데 언제 익절을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비중 20%.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34,000원. 아마도 이 부근 21위평 돌파 시점에 이렇게 진입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신차를 뽑는 데 있어서 6개월, 1년. 1년 이상 네. 걸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상장한 K카, 롯데렌탈 모두 두 종목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들을 보더라도 기관이 지금 10일이 넘는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외국인들도 누적 매수로는 하고 있죠. 네. 그 개인들은 지금 많이 팔고 나갔는데 오늘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롯데그룹 계열의 그 국내 1위의 렌탈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작년 실적이 어땠을까요? 그 21년도 실적이 4분기 실적이 네. 사상 최대 정말요? 영업 실적을 찍었었고 그렇다면은 올해 더욱 기대가 되겠네요.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했었던 이 지금 121 이평을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저는 단기적으로 42,000원까지 가줄 수가 있고 그리고 48,000원 나아가서는 57,000원까지 단계별로 계단식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20%에 지금 약 한 10% 정도 수익권이신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반도체 수급난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좀 신차를 뽑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 상승은 당연히 예견되고 그리고 실적 또한 모멘텀이 있고 기관과 외인의 양매수 이런 좋은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42,000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5만 원까지도 저라면은 57,000원까지 홀딩할 것 같습니다. 57,000원까지. 다만 가는 길에 이 흐름을 좀 보면서 네. 대응 전략을 좀 변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문의를 주신다라면 더욱 딥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10% 정도 올라왔는데 전혀 팔지 말고 계속해서 홀딩의 저는 전략을 홀딩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롯데렌탈에 대한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담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앞서 히든 종목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고 또 전문가님 관심 종목 하나 더 알 수 있을까요?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관심 테마. 지난 25일에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25일 날. 네, 근데 네. 제가 히든 종목이라고 해서 그 아나운서님이 제가 이제 갈 때 종목이 뭐였죠?라고 물어봤던 종목이 네. 있죠. 네, 그 어떤 종목이죠? 종목을 지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서 지금 수익 중인 종목인데 네. IS 동서입니다. 제가 25일 방송할 때 금요일 날 네. 방송을 할 때 3월을 맞이해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기억납니다. 정책 네.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건설 관련 업황이 거짓말처럼 제가 방송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죠. 에일린의 뜰이라는 이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형 건설사입니다. 네. 시총이 작은 종목도 아니에요, 이 종목이.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매출이 2조 2천억, 35%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업이익 또한 36%가 크게 상승하면서 지금 퍼가 네. 10인데 동종업계는 33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 종목이 단일 재료도 있지만 건설 관련해서 굉장히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모멘텀이 충분한데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3천억의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제 인선 ENT 종목을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봤죠. 네, 폐기물 처리 1위 업체입니다, 우리나라. 이 업체를 19년도에 인수를 했어요. 아, 폐기물까지. 네, 폐기물 처리 이제 여름이 되면은 뭐 태풍이나 장마 이런 거 오면 안 되는데 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수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한다면 굉장히 튼실한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도 인선 인수를 ENT 같은 했다. 경우. 네, 그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인선 ENT에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인선 모터스가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네. 폐배터리 관련주는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하게 말을 했던 게 리시온이라는 캐나다 네. 2차 전지 관련 업체인데 지분을 네.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 2차 전지 리튬 이온 회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 말은 지금 원자재 가격, 구리, 니켈, 네, 많이 뭐 올랐잖아요. 알루미늄 뭐 이런 가격들이 다 상승하고 있다라면은 배터리 이제 교환 주기가 됐잖아요. 네. 거기서 추출을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 산업은 뜰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수혜주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그 이슈들로 인해서 그리고 기관들이 조용하게 매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노란톡방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수익 중이시죠. 네. 그런데요, 지난주에 알려줬던 종목인 것 같은데 2월 말에 네네 맞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네요. 전문가님 말씀을 따라서 샀다면 거의 1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 네네. 아직 매도를 하지 않으셨나요? 아직 들고 있습니다. 아직 들고 있나요? 그럼 네. 앞으로 좀 여력이 있다? 1차 목표가는 57,000원을 제시를 했고 오, 2차 목표가 네. 전고점인 69,000원 보고 있다.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유기적으로 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수익 현황을 좀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도 네.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네. 아니면 두산중공업,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 라인에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챙기고 네. 나왔는데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고점을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그렇군요. 다시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 다시금 공략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을 들어서 제가 지금 현재 20%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네. 다날, MBT, 다날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 기대감 그렇군요. 4월 3일 날 이 싸이월드가 리오픈 한다라고 네, 했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거 관련해서 들어 진입을 했는데 단타 진입했기 때문에 제가 하루 만에 이렇게 좀 청산을 했어요. 지금 현재 주가도 아마도 요 부근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때 지금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좀 짧게 데이 트레이딩을 원점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MBT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말에 들어가면서 NFT 기대감, 세컨서울 네. 기대감과 넵튠, K-웹튠 너무 재밌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관련해서 들어갔는데 20%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다만 기간이 단기급으로 한 달 보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공략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수익을 챙겨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지금 3월의 수익 벌써 20% 수익을 낸 현황 살펴봐 주셨습니다. IS 동선은 지난주에 권유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고 아직도 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57,000원이 현재 1차 목표가라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좀 관심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진입 시기 함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이 주시광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대신에 이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에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수익률 좀 살펴봤고요. 전문가님 3부에서도 네. 이 1부의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네, 이주호 전문가님과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따 뵐게요.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 2부 살펴봤고요. 3부에서는 1, 2부 전문가님이 한 번에 또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시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깐 쉬고 잠시 후 3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